안녕하세요. 네오 유저포럼의 허영구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유저포럼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28강이 되네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했네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임플란트 언제 어떻게 로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려 지금 제 5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제 상악 구치부에서 애니타임 로딩이 가능한가? 그거죠. 뭐 심어놓고 기다려도 지금 이게 성공할까 말까 걱정하는데 이거를 뭐 심고서 아무 때나 로딩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흥미진진한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애니타임 로딩에 대한 많은 컨셉을 이미 많이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제가 사이언스 강의도 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얘기했던 걸 조금씩 정리해보고 다 아는 얘기니까, 자, 이게 CMI 컨셉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악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inferior cortical fixation을 얻기 위해서 CMI 컨셉이 나온 거 우리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1 CMI 픽세이션과 클래스 2 CMI 픽세이션이 있는데, 클래스 2 CMI 픽세이션이 이렇게 I 픽세이션이 우리가 코리칼 본에 고정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밴딩 모먼트를 보게 되면 인터널 레버암이 이제 길면 길수록 실제로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레테럴 포스가 가해졌을 때 아주 자그마한 힘으로 실제로 이 레테럴 포스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메카닉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클래스 2 CMI 픽세이션, 즉 상악동 저에 우리가 고정을 얻는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SCA 키트를 만든 것도 인페리어 코티칼 월에 원하는 고정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쪽에 레테럴 쪽에 들어갔을 때도 코티칼 월이 좀 길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septum에도 우리가 잘 이용하게 되면은 그 아이 픽세이션을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딩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septum을 잘 활용해서 이런 애니타임 로딩 컨셉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런 이제 septum을 우리가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S림을 활용하면은 어느 곳에 오프닝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맥실러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터지지 않으면서 보온칩이 들어가고 여기에 보온 그래프트를 좀 하면서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는다 하면은 짧은 임플란트 뭐 7mm를 심어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고정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도 나왔다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레테럴 월에 SCA로 뚫고 들어갔을 때 이 인페리어 코리칼 월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굉장히 큰 고정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잔존거리도 길어지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스트레이트 임플란트를 썼을 때 이런 D44-1 같은 본에 우리가 고정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겉돌게 되거나, 그 겉돌게 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드릴링을 크게 하게 되면 CM 픽세이션은 잘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I 픽세이션도 정확하게 우리가 드릴링하지 않으면 고정에 실패하고 겉돌게 되는 그런 단점들이 우리가 있는 걸 이미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런 IS2 액티브 같은 테이프한 임플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드릴링을 적게 한 다음에 셀프 컴팩션으로 심어대는 이런 그런 테크닉들이 애니타임 로딩에 이제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런 임플란트의 무기를 가지고, 그런 디자인의 무기를 가지고 셀프 컴팩션, 그다음에 아이 픽세이션을 얻으면서 우리가 애니타임 로딩으로 갈 수 있는 플레이스먼트를 상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어느 정도 했고요. 그런 컨셉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상악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로딩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건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6mm, 6mm, 7mm의 잔존골이 있고 이쪽에는 septum이 있죠. 거기를 잘 활용을 하고 inferior coracal wall의 고정을 얻으면서 우리가 crest CMI, 봉그래프트를 하지 않고 crest CMI 픽세이션을 짧은 임플란트를 가지고 하면서 고정을 얻어서 로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애니타임 로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신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2주 만에 그 파이널 브릿지를 가지고 로딩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반대쪽에는 잔존골이 뭐 1m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딩을 바로 할 수 없고 그럴 때는 어차피 6개월에서 8개월 기다리는 컨셉이니까 실제로 반대쪽으로 환자는 음식을 씹었겠죠. 자, 저것이 성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mm를 씹으면서 septum에도 고정을 잘 얻어주면서 35N, 45, 40, 45N의 이런 거뜬한 고정력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self compaction and eye fixation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은 컨셉이냐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2007년 8월 4일날 2주 만에 파이널 브릿지를 가지고 로딩을 한 겁니다. 2007년이면 지금부터 14년 전이네요. 14년 전에 벌써 이런 컨셉을 적용해서 실제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이게 그러면 워킹을 정말 했느냐는 건데, 자, 이게 지금 반대쪽에는 거의 8개월을 기다리는 거였고 레테럴 어프로치를 하고요. 2주 만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했으니까 이 교합은 또 얼마나 정밀히 맞춰줬겠습니까? 그죠? 8년이 지난 뭐 아래쪽에는 이미 이제 뭐 다른 걸로 대치도 되고 뭐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때 심었던 임플란트는 아주 멀쩡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2주에 로딩했던 케이스인데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것인지, 물론 그때는 굉장히 파이오니어적인 그런 도전적인 걸 했습니다만은 2014년 지금도 물론 뭐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가 이제 더 이상 팔로우업이 안 돼서 여기서 끝났습니다만은 굉장히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악동에서의 그 애니타임 로딩, 즉 4주 로딩, 뭐 3주 로딩, 2주 로딩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트라만의 SL 액티브 임플란트 30개하고 CMI IS2 액티브 30개를 가지고 포스테리어 맥실라에 4주 로딩을 한 그런 랜덤하이즈 컨트롤 스타일이에요. 이게 2016년도에 이루어졌던 그런 논문인데요. 클리니컬 COIR에 게재가 됐던 2016년도에 그런 걸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애니타임 로딩이라고 말은 못했고 early loading in the posterior maxilla, 그 다음에 1년 결과 randomized control clinical study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컨트롤은 스트라만의 SL 액티브였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CMI IS2 액티브였습니다. 4주 로딩을 템포라리로 했고요. 템포라리로.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을 했어요. 결국에 그때 당시에 스트라마는 그 BTX인가요? 그 이제 테이퍼 바디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이트한 SL 액티브를 썼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오바이오텍은 이런 액션으로 굉장히 쉽게 단 5분 만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지만은 스트라마는 그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스테오톰 테크닉을 써가지고 컴팩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SCA로 뚫고 들어가서 임플란트를 겨우 심었던 그런 스타디였는데요. 한번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스타디를 하기 전에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요. 익스트랙션 사켓에 4주 로딩을 했던 케이스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페리피컬 리전도 있었고 잔존골이 8mm, 7mm였네요. 7mm고 그 다음에 width가 8mm였고 그래서 이거는
IS 액티브 510을 심을 수 있겠구나. 봉그래프트를 하고, 이런 플래닝을 세우고 들어갔죠. 그래서 SCA, S리머로 뚫고 들어가서 임플란트 심고, 뼈이식하고, 구전력 40을 얻고, 이게 2011년 7월이었네요. 보시면은, 본이 D320라고 되어져 있죠. 봉그래프트를 했고, 40N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로딩을 4주 만에 프로비저널을 했죠. 그리고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6개월 만에 진행이 됐고요. 잘 성공을 했고 2018년 7년이 지났을 때 거의 본로스가 되지 않고 이렇게 훌륭히 유지되고 있는 거를 4주에 상하구축에 로딩했던 케이스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뭐 항상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스타디, 4주 로딩의 스타디를 보게 되면, 핵심적인 것이 그때 2013년도라 그랬죠? 보시면, 16년도, 보시면은, 그 4주 동안에 둘 다, 스테빌리티 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대로 식립을 했고, 우리가 ISQ를 계속 측정을 했고,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 그룹 사이에, 없었고요. 이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쟀을 때 네오바이오텍에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올라가 있고 뭐 스태틱스의 디퍼런스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ISQ 80을 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성공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공은 거의 100% 다 100% 성공을 둘 다 했고요. 그러니까 상하게 4주 로딩이 성공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줬고 본노스에 있어서도 스트라만 0.98 그 다음에 네오바이오텍 0.61인데 우리가 p-밸류를 보게 되면 0.1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no difference다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노스도 굉장히 적으면서 우리가 4주 로딩을 성공했다. 그러니까 스트라마는 이거를 꿈을 못 꾸는 그때 당시였고, 지금도 4주 로딩하기 되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를, 스트라마한테 보여준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하나 보겠는데, 저희가, 네오 가이드를 이용해서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2013년 6월 달에, 했던 케이스네요. 그 10번 때에 6, 7번이 없고요. 이 5번은 미싱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프랙처가 돼가지고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스캔을 그 당시에 스캔을 했고요. 아까 스캔을 했고 2013년이라고 했죠. 2013년에 스캔을 했고, 이제 버추얼 웩업을 한 다음에 플래닝을 하고, 17번에는 우리가, 클래스 2 CMI, 그 다음에 16번은 클래스 3 CM 픽세이션, 그 다음에 14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그러니까 5번을 발치한 거네요. 발치하고 4번에 임플란트 식립을 이렇게 하면서 로딩을 하는 케이스로서,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고, 그때 뭐, 우리가 디지털이, 발달이 많이 안 됐을 때, 이제 커스텀을 만들고, 프로비저널까지 만들려고, 그 당시 때 이제 역으로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해서 저희가 구멍을 뚫고, 굉장히 아날로그죠? 아날로그가 디지털의 이제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임플란트를 우리가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대로 위치시키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했죠. 그리고 이제 템포라리까지. 요즘에 지금 우리 유저 포럼 카톡에 굉장히 그 디지털로 뜨겁습니다. 뭐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뭐 우리 기성 어바트먼트 되느냐. 지금 이제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커스텀 어바트먼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커스텀 어바트먼트로 우리가 제작을 미리 부첨을 하기 전에 했던 것이고, 결국은 SCRP.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었다. 그래서 수술하고 사이너스 그래프트하고
신고 보천물을 바로 연결하겠다. anytime, 즉 immediate loading이죠. 이거는 결국에. 자, 이제 그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리얼타임으로 이게 과연 몇 분 걸릴까? 3개를 신고 사이너스 그래프트 하고 우리가 이제 보천물 연결하고 하는데 그 몇 분 걸릴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타이머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드링을 하고 뒤쪽 부분은 그래프트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쭉쭉 드릴링을 하고 앞쪽에는 우리가 발치한 지 얼마 안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MI 픽세이션을 얻는 상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16번에는 우리가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링을 하고 앞쪽에는 임플란트를 심고요. 발치한에서 MI 픽세이션이 얻어지는 그런 거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손으로 집어넣으면서 그 스테비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30N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잘 얻으려도록 하고, 자 17번도 역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6번 때는 우리가 SCA로 뚫고 들어가서 클래스 3 CM 픽세이션을 얻으려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S리머로 원하는 아이 픽세이션을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간단히 뚫고 그 다음에 그래프트하고 그래프트는 이제 우리가 뭐 로딩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프트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파이널 드릴링을 하고서 한 단계 적은 그 언더사이드 드릴링을 하는 거겠죠.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 클래스 CMI IS 액티브 510이 이제 식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정은 30N에서 40N 사이에 얻으려고 노력을 항상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당시 때도 우리가 가이드를 이용해서 했을 때 과연 얼마가 걸리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는 데까지 우리가 26분, 22초가 지나고 있고, 자, 완성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이제 커스텀 어바트먼트, SCRP 커스텀 어바트먼트에다가 이제 저렇게 해서 그냥 갖다가 끼워 맞추는 거고, 자, 조금 안 맞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세멘 스페이스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헥사가 멀티 어바트먼트는 헥사가 있죠. SCRP.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맞으면 리포지셔닝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제 교합도 맞는 거고요. 자, 세멘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템포럴 세멘 하게 되면 이미디얼 로딩이 많이 실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멘 워시아웃이 되게 되고 그 중에 한 임플란트가 크게 힘을 받고 이렇게 로딩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파이널 세멘을 써야 되는 거죠.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꺼내서 팔리싱하고 다시 끼워줬던 게 2013년 6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이 잘 보편화되지 않을 때,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로 이미디얼 로딩을 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뼈 이식도 되고 이제 잘 심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악에 또 47번이 망가져서 그걸 우리가 한번 디지털로 해보자 해서 우리가 3쉐입으로 이제 오랄 스캐닝을 했던 겁니다. 지금 그때는 우리 칼라도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3쉐입이 뭐 흑백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지컬 가이드 만들어서 하고, 그 위에 이제 한번 맞춰본 거죠.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맞춰보려고 또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또 우리가 식립한 대로 우리가 플래닝한 대로 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커스텀 어바트먼트까지 바로 만들고요. 만들고 그 위에 파이널 크라운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네요. 같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가이드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신고 그 다음에 10, 20, 30, 35N을 얻었네요. 뭐 당일날 뭐 좀 너무 힘들면 당일날 안 해도 되고 내가 그 다음날 환자 보고 오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다 만들어진 파이널 크라운이죠. 크라운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홀이 그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는 레진 프록시멀 컨택을 위해서 구멍을 박스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어바트먼트 가지고 마진을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뭐 장점이 커스텀 어바트먼트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걸 연결하고 바로 이제 파이널 크라운을 뭐 일주일 이내로 하면 이제 이미디어 로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끼워줘. 이제 2013년이니까 그때는 뭐 이제 질코니아도 막 이제 새롭게만 나오던 때고 막 이제 컬러도 제대로 잘 안 나오던 그런 때죠. 이렇게 위에는 지금 프로비저널이 지금 되어져 있고요. 되어져 있고 아래는 이제 파이널 크라운으로 이제 해서 맞춰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썼고 그 위에 바로 anytime 아무 때나 로딩을 하는 컨셉이 적용이 됐었던 게 2013년 6월이었던 거고 6개월 후에 이제 그 템포라리 했던 로딩 했던 그거를 다시 벗겨내고 그대로 커스텀 어바트먼트 위에 오랄 스캐닝을 했고요. 그 오랄 스캐닝을 한 거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던 어바트먼트의 정보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걸 한 번도 뭐 내가 조절 안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매칭을 시키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심어진 위치에 이미 만들어진 어바트먼트가 가서 달라붙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위에 이제 파이널 크라운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완성된 SCRP죠. SCRP 4유닛 브릿지가 완성이 됐고 그거를 이제 장착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4주 후에 로딩을 뭐 언제든지 로딩을 이제 하는 컨셉 여러분들 아셨겠죠? 쭉 보면서 어바트먼트는 한 번도 제거하지 않고 바로 그냥 파이널이 만들어지고 이걸 그대로 끼워 주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이건 모델리스로 만든 거지만 굉장히 마진이 정확히 맞았고 4유닛 브릿지지만 우리가 SCRP 개념이라는 게 약간 헐겁게 만들어서 파이널 세멘으로 해주는 게 우리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추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정확한 교합도 맞춰주면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수식이었죠. SCRP죠. 당연히 파이널 세멘테이션하고 꺼내서 팔리싱 할 수 있지만 커스텀 어바트먼트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가이드까지 썼는데 왜 커스텀을 하느냐 여기에서 저는 말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크라운 마진이다. 그래서 이제 세멘테이션 타입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마진이 적어도 0.5mm 이하의 하방이 있어야 된다. 익히 진지발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세멘을 밖에서 제거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이외의 장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머전스 프로파일 이거는 우리가 SCRP라 그러면은 이 밑에서부터 크라운에 의해서 형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익히 진지발을 마진이라고 했을 때는 커스텀 어바트먼트의 장점이 세멘 타입에서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SCRP에서는 커스텀 어바트먼트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제 파이널이 완성이 돼. 그건 왜 6개월이냐? 지금은 뭐 사실은 애니타임이지 않습니까? 파이널을 바로 해도 되고 템포라를 해도 되는데 자기의 실력 레벨만큼 나는 바로 못하겠어. 그러면 템포라로 가다가 실패하면 실패한 거 빼고 또다시 다른 거 심을 수도 있고 그런 기회를 보면서 이게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럼 바로 파이널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제 점점 더 레벨업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6개월 후에 전부 다 완성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보면은 또 이제 이게 망가졌죠? 이걸 완성하고 나니까 24번이 또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발치하고 delayed immediate placement를 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제거하고 자 이제 또 임플란트를 똑같은 컨셉에 의해서 식립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띠가 있지 않습니까? 띠가 요게 1mm, 2mm, 3mm, 여기가 4mm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랩리스로 할 때는 임플란트의 깊이를 진주발 마진에서 3mm 하방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실제로 여기까지 식립을 해주면 이제 그 깊이를 알 수가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40N을 얻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40N. 환상의 스테빌리티죠. 이거를 어디서든지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 이제 요게 지금 플랩리스로 이제 식립을 했으니까 지금 본이 서브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그냥 어바트먼트가 들어가면 본에 걸려서 안 들어가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본 프로파일이죠.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그때도 뭐 사실 여러 가지 컨셉들이 뭐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편리한 그런 도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자, 얘는 엔진에 넣고 50rpm으로 돌려도 되고 손으로 돌려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쑥 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엔진으로 50rpm 이하로 천천히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본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 임플란트는 전혀 손상을 시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세게 눌러도 임플란트의 탑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프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바트먼트를 연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 이제 레오에서 엔코디드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그냥 그대로 스캔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서브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런 코드가 다 우리가 잘 인게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스캔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스트라는 거를 개발해서 그냥 여기다 위에다 얹어주게 되면은 이 포스트와 이 부분을 읽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아주 정밀하게 스캔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3쉐입을 이용해서 스캔했던 거고 이렇게 스캔해서 이제 그야말로 모델리스로 크라운을 만들어 왔던 거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스텀 어바트먼트에다가 SCRP 크라운 여기는 레진 미지알 쪽에 레진 박스를 형성하고요. 뭐 필요하면 디스타일도 할 수 있어요. 양쪽에 특히 모델리스는 어느 쪽이 이게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레진 박스를 형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뭐 anytime 아무 때나 뭐 신고서 뭐 2주 후에 4주 후에 좀 불안하면 4주까지 애니책으로 체크해서 스테빌리티가 떨어지지 않으면 로딩을 할 수 있다 라는 컨셉으로 자 이게 지금 커스텀 어바트먼트인데 아노다이징을 하게 되면 이런 옐로우 컬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메탈 컬러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게 모델리스로 제작된 그때 그 당시 때 우리가 굉장히 익사이팅해서 막 이게 정말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도했던 그런 뭐 지금 벌써 2020년이니까 7년 전이죠. 뭐 이제 교합도 좀 잘 왔고 마진도 우리가 SCRP 개념을 적용해서 서브 마진을 두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2015년이었네요. 5년 전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2주, 3주 만에 그냥 바로 파이널 로딩을 했던 케이스고 2017년 2년 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같은 환자가 이제 또 아래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30번 때 발치한 지 한 달 됐어요. 제가 뭐 케이스를 정리하면서 풀로 그냥 시리즈로 그냥 케이스를 보여드리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프티슈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디펙트가 생겼고 여기에
드릴링을 했고, 반대쪽에, 이쪽에는, 힐드리지에, 드릴링이 됐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프리태핑을 본덴시 따라서, 했었고, 정확하게 30에서 40N을 얻으려고, 노력한, 그런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트라우마를 주지 않고, 정확한 고전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 컨셉으로, 항상 40N, 그죠? 여기 지금 35N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이쪽에 주변에 뼈를 채워놔야 되는데, 뭐 주변에 뼈가 많잖아요. 이때 썼던 게 이제 ACM, 저희가 개발한 ACM 오토칩 메이커가 오토본을 칩으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거 또 개발해서, 이제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50rpm으로 돌려라. 물 없이. 그냥 윙 돌리지 말고 윙 돌리면 이게 뭐 잘 안 돼요. 다 타버리고 50rpm으로 천천히 물 없이 하게 되면 이런 아주 훌륭한 본 칩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토칩이죠. 오토칩 메이커죠. 이걸 그대로 집어서 올려놓게 되면은 훌륭한 그래프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힐링이 됐고, 이것도 이제 뭐 몇 개월 기다릴 건지는 선생님도 알아서 결정하는데,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은, 지금 이 경우는 좀 빨리 로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2주 만에 임프레션 체득이 되고, 4주에 로딩한 케이스라서 보시면은, 이것도 엔코디드 힐링이죠. 그때는 엔코디드 힐링을 이제 한번 써보기 위해서, 어바트먼 제거하고 이걸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서브로 안 들어가고 위에 다 코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스캔하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3쉐입을 이용해서 지금은 뭐 IO백을 뭐 다 씁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3쉐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쉐입으로 그 오랄 스캐닝을 해서 그냥 그 상태로 저거는 이제 포스트를 꽂지 않고 했던 케이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리스로 또 똑같이 만들어서 끼워주는. 네. 근데 이제 모델리스였는데 뭐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저희가 좀 약간 헐겁게 만드는 그런 컨셉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아주 좋고요. 그래서 손으로 약간 잠그고 이제 그 오클루전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약간 높은 정도의 보시게 되면은 심스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앞쪽은 다 있고 그다음에 중간이 조금 뜨고 또 뒤쪽은 좀 닫고 이렇게 돼. 약간 좀 높다라는 거죠. 중간이 약간 뜨고 있어서 다시 타이트닝을 이제 30N 타이트닝을 합니다. 30N 타이트닝을 하고 커스텀 어바트먼트는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그 내면이 정확히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정품을 사용하고 그거를 베리피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봤어요. 약간의 싱킹가 아까 내가 조이지 않았잖아요. 30N은 완전히 조이고 우리가 잠근 다음에 한번 다시 돌려서 풀고 다시 한번 30N 잠그면 뭐 제일 아이디얼하죠, 사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요게 지금 4주 만에 지금 이제 로딩을 한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아까 그 본그래프트를 하고 로딩을 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떤지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로딩을 했고 2014년이었네요. 그때는 뭐 상태가 다 좋아 보여지만 뭐 약간의 그 이제 오시엔팅이 좀 안 된 것도 좀 느껴지고요. 이쪽에 그래프트라는 부분이잖아요. 2017년, 17년이고 뭐 그냥 괜찮네요. 뭐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지금 발치와의 로딩을 4주 로딩을 했던 케이스인데도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좀 이것도 애니타임 로딩 괜찮고 아까 이거는 즉시 로딩이었죠. 당일날 로딩해서 6개월에 파이널 했던 케이스인데 4년 팔로우업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싱글 한 달 이내에 했던 케이스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7년이 지났을 때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뭐 전혀 본노스 없고 예, 아주 훌륭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애니타임 로딩의 개념이 이제 좀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최근에 놓은 논문을 조금 소개하고 제가 끝낼까 합니다. 이것도 서울대에서 했던 케이스인데 뭐 구기태 선생님, 이명준 교수님, 구기태 교수님 했던 게인데 역시 RCT, Randomized Control Clinical Study Trial이에요. 거기에 얼리 로딩, 다시 말하면 한 달 만에 템포라리로 로딩을 했는데 이제는 멀티플로 2개 이상 묶어서 한 게 아니라 싱글 임플란트를 바로 그냥 4주 만에 로딩한 거죠. 이게 가장 사실은 어려운 거죠. 아무도 기댈 데 없이 혼자 프리스탠딩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이제 로딩을 했던 그거가 1년 팔로우업 하는 그런 이제는 과학적인 그런 케이스가 스터디가 되겠는데요. 뭐 간단히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역시 스트라만이 뭐 제일 만만하죠. 스트라만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때는 테이퍼 바디를 썼네요. 스트레이트 테이퍼 바디, 본레벨 임플란트. 그래서 네오바이오텍은 IS3 액티브하고 IS3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이제 임플란트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 거고, 똑같이 이제 우리가 템포라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 준비하고, 템포라리 준비해서 하자마자 바로, 하자마자가 아니에요. 이제 4주 후에 로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이드로 신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를 계속 일주마다 체크를 한 거고요. 4주째 로딩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스테빌리티가 딥이 없으면 그냥 로딩을 하고, 떨어지면 기다리고, 뭐 올라가도 로딩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1년 후에 이런 보너스를 계속, 몇 개월마다 체크를 좀 했던 그런 스타디죠. 싱글이 가장 얼리 로딩이나 이미디어 로딩 싱글이 가장 어렵다는 것이, 옆에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스테빌리티 체인지를 보게 되면 올라갔다 조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일주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그려지더라는 거죠. 처음에 캘루스라든가 여러 가지 달라붙는 그런 그것 때문에 약간씩 증가하다가 일주 지나서 약간씩 리모델링 일어나면서 약간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컨트롤이 스트라만이고, 스트라만이 제일 밑에 있네요. 제일 밑에 있고, 익스페리멘탈이 그러니까 1번이 이 위에 이건데, 이게 IS3 액티브, 이거 두 번째네요. 이게 거의 스테빌리티 딥이 없이 쭉 올라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테빌리티 딥이 없는 거를 확인을 우리 그 컨셉으로 신게 되면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석세스 레이트는 전부 다 이 세 그룹이 전부 다 성공을 했어요. 물론 그 임플란트 개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뭐 7, 9, 8이었으니까 많지는 않았지만 다 성공했다라는 거고, 보너스가 0.28에서 0.234 정도로 굉장히 미니멀하죠. 1년 후에 재봤더니 노 디퍼런스로 나오고요. 스트라만, 네오바이오텍 큰 차이 없이 보너스에 아주 미니멀한 보너스 가져오더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컨벤셔널 로딩을 하나, 얼리 로딩 하나, 이미디어 로딩 하나 잘만 씌우면 똑같다 라는 거를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이걸 할까 말까 걱정인데요. 빨리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8개를 심어야 되는, 그리고 10번 때는 역시 똑같이 요즘에 되는 이제 그런 디지털 이용해서 커스텀 오바톤들을 다 제작하고 이제 가이드까지 만들어서 이미디어 로딩을 하려고. 이미디어 로딩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당일날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게 하거나 저는 그런 그 당일날 하는 걸 조금 꺼려 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어쨌든 이것도 2016년도인가요? 아마 그랬을 텐데, 뭐 쭉쭉쭉 진행을 해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뭐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가이드도 좀 많이 초창기였고, 많은 가이드 시스템을 만들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제 뭐 지금까지 사실은 왔어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뭐 핸들 가이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이용해서 쭉쭉쭉쭉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CMI 픽세이션 컨셉 30에 40, no trauma, 그 다음에 maximum bone contact 이런 거를 쭉 하면서 평행하게 임플란트를 잘 심어주는 컨셉으로 한 거고요. 자, 이제 이건 시간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사이너스 그라프트도 하고 다 했죠. 결국에 제가 보여드린 바로 당일날 이제 뭐 사실은 이때는 넌 헥사를 썼네요. 넌 헥사 썼고 뭐 템포랄이니까 이제 템포랄 연결해 가지고 그냥 고정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전치부에 연결하고 사실은 이제 이거 뭐 당일날 하는 거는 사실 제일 쉬운 겁니다. 왜냐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당일날은. 제일 어려운 거는 1주, 2주, 3주째 제일 리스크가 큰 때 하는 게 제일 위험하죠. 근데 애니타임 로딩은 뭐예요? 그때도 할 수 있다는 거가 저희의 주장입니다. 자, 뭐 결국은 교합을 시켜줘야 되겠죠. 파이널 세면을 쓰고 그래서 어쨌든 파이널 세면을 써가지고 2014년도에 이미디얼 로딩을 했던 케이스죠. 다 가이드 써가지고 뭐 아래쪽은 아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아무 때나 파이널 로딩을 하는 겁니다. 2018년 5년 후의 모습 뭐 거의 보너스가 없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우리가 마이크로 스레드 썼던 게 조금 보너스가 약간 있습니다. 이쪽에 마이크로 스레드 부분은 이때는 뭐 그래서 마이크로 스레드의 이미디얼 로딩은 조금 삼가하자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2020년 7년 후의 모습 IS도 액티브는 아주 훌륭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다 끝났고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사이너스 쪽에서 우리가 이제 스타디를 GAO에서 멀티로 하는데 928개 사이너스 쪽에서 클래스 1, 2, 3, 4는 뭐 거의 없었고 전체적으로 뭐 99% 성공을 했고 실제로 이미디어 얼리 로딩 즉 애니타임 로딩에서는 역시 98.8% 뭐 거의 뭐 똑같죠. 뭐 99%, 8% 뭐 똑같은 거죠. 결국 이제 거의 애니타임 로딩에 대한 컨셉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드릴링할 때 좀 단단한 부분에서 신경을 쓰자. 약한 부분은 괜찮아. 뭐 드릴링을 빨리 하건 뭐 상관없는데 단단한 부분은 좀 드릴링을 좀 살살하고 좀 세게 누르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그 다음에 프레스를 가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탭을 해서 패시브한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스테빌리티 딥이 없어진다라는 컨셉. 거기다가 이런 맥시, 그러니까 이런 컴프레션 네크로시스를 우리가 막자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고, 뭐 가끔가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걸 강조하나 하지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맥시멈 컨택을 이루자. BIC, Bone Implant Contact을 맥시마이즈 시켜야 로딩을 가해도 그게 본에 그 오버로드가 가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가 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그래서 30에서 40N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고 스테빌리티 딥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에 우리가 unknown implant failure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끔씩 발생할 수 있다. 상학에서는 사실 이렇게 unknown failure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compression necrosis가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더 다른 부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거의 제가 다 애니탈 로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끝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또 많은 프리한 이제 토픽을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위주로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